네, 안녕하세요. 저는 FTSE 러셀, FTSE 러셀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고영입니다. 일단 앞서 소개해 주신 ESR 캔달스퀘어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 슬라이드에 Inclusion in Major Indices에 일단 저희 지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기쁘네요. 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FTSE 러셀이라는 회사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력 지수 중에 하나인 FTSE 에프라 나릿 에프라라는 이제 유럽에 있는 부동산 협회와 나릿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리츠 협회와 저희가 그러니까 세 개의 기관이 함께 만드는 리츠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츠 지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 기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의 자산 배분 계획에서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좀 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업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일들은 첫 번째 뭐 캡처 오퍼튜니티라고 하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 일단 자산 배분을 하실 때 혹은 투자 집행 혹은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하실 때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벤치마크나 데이터 혹은 분석 툴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집행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투자가 집행된 이후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파악하고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초과 성과를 내고 있다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치를 향후 자산 배분 계획에 어떻게 다시 반영할 것인지 등등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함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면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리츠, 그다음에 뭐 원자재 등등 좀 다양한 자산군에 있어서 벤치마크를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벤치마크 안에 들어가는 구성 종목이나 아니면 기타 수반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는 툴들을 도구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에셋 자산군이 겹치거나 아니면 합쳐지게 되는 경우 멀티 에셋 전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각국의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투자 트렌드에 또 맞춰가는 그런 리서치와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배포하는 것을 저희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회사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MSCI나 뭐 S&P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도 비슷한 지수 사업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MSCI나 S&P와는 다르게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자산군을 커버한다는 것에서 좀 더 매력적인 지수 사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말고도 채권이 가장 큰 비즈니스이고요. 이어서 저희가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에프라나리 인덱스처럼 리츠 혹은 원자재 그리고 요즘은 사업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수 사업자로서 또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본사를 영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유럽에서 따라야 하는 벤치마크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에 다 준해서 지수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데이터의 뭐라 그럴까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인 IOSCO라는 국제 기준도 따르고 있고 또한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좀 더 패시브한 투자처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유럽 증권시장국이 정하는 ETF와 패시브 펀드에 따르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에서 ETF를 상장할 때 따르는 가이드라인에 다 맞춰서 지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TSE 러셀이라는 회사의 연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일단 1995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신문사와 그리고 런던 거래소가 합작해서 만든 지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부터 글로벌 주식 지수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 해왔는데 2017년에 일단 저희가 시티그룹으로부터 시티가 운영하던 채권 사업 그리고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사용되는 일드북이라는 분석 툴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좀 더 멀티 에셋 지수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의 모회사인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예전 톰슨 로이터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톰슨 로이터가 리피니티브라는 회사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현재 많은 자산 운용사분들이나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단순히 FTSE 러셀이라는 지수 사업자가 아니라 런던 스탁 엑스체인지 그룹이라는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의 계열사로서 기관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저희 외에도 경쟁 지수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저희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2020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미국 달러로 저희는 약 18조 원 정도의 자금이 저희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79%는 주식, 그리고 19%는 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MSCI나 S&P에 비해서는 총 자금의 규모는 훨씬 큰 편입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에프라나릿 인덱스를 소개시켜 드릴 때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수 사업자로서 지수를 생산할 때에는 저희가 다른 경쟁사와 다른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방법론에만 의존해서 한 방향으로 지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다양한 시장 상황 혹은 다양한 투자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적극해서 좀 더 유연한 지수를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Academic Advisory Board라고 해서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하고 있고, 각 시장별로 마켓 컨설테이션이라고 해서 각 시장의 규제, 제도 등을 이제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아주 정기적인 마켓 컨설테이션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 국가의 파트너들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서베이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지수 사업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산하 계열사이다 보니까 점점 더 거래소들과의 협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거래소를 포함해서 뭐 대만,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아세안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과 다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일본 증권거래소와도 ESG 중에서 넷 제로에 관련한 인덱스를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주력 지수 중에 하나인 에프라나리 글로벌 인덱스,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SR 캔들스퀘어가 저희 이 지수의 1분기에 편입에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롯데리츠에서 편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전 2021년도까지는 한국 리츠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두 곳이나 벌써 포함이 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일단 이렇게 소개를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추정하는 에프라 나릿과 함께 동시에 추정하고 있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규모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이고요. 유로로 약 7조, 70 유로? 70억 유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일단은 북미 지역이 가장 규모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합치게 되면 약 100억 유로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프래그멘티드 되어 있고요. 각 국가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단일 국가, 미국과 캐나다로만 보기에는 일단 북미 시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이는 아무래도 좀 더 섹터에 중점을 둔 리츠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프라임 자산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운 섹터들에 대한 투자도 더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자면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큰 6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아주 전통적인 자산에 대비했을 때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탈 리턴, 즉 총수익률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장기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양호한 장기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과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징의 목적으로서도 리츠는 굉장히 각광받는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래도 직접 상업용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리츠는 다 공시가 이루어지는 주식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트랜스페런시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하고, 마지막으로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런 투자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가지 차트는 총 수익률 측면과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한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쫙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제 뭐 금,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 그 다음에 아시아 리츠, 그리고 글로벌 채권, 그리고 북미 부동산, 그리고 유럽 지역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리츠 이렇게 해서 다 수익률 비교를 해보았을 때 보시게 되면 왼쪽에 2008년이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 2020년도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안전자산들이 더 양호한 수익률, 금융위기 때에는 채권이 약 9%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경우에는 금이 25.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주식이 좀 더 양호한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26%, 그 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에도 20%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여기서 저희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0년 약간 장기 투자의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익률을 보았을 때에는 북미 리츠가 14.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를 이어서 아시아 리츠가 10.7%,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수익률 차트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FTSE Develop, 저희가 보는 선진국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 차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그래프가 FTSE EPRA Develop라는 이제 선진국에서 리츠들만 추렸을 때의 배당 수익률인데요. 특히 시장이 더 불안한 시기, 저희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에는 그 초과 성과가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도 주식 지수 사업자이기 때문에 FTSE Russell Real Estate Index라는 가장 큰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이 유니버스는 저희가 보는 주식의 산업 분류 기준에 따랐을 때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산업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다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난해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업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한 데이터 업체라던가 아니면 CBRE, 뭐 Civils 이런 것과 같이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곳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실물 경제를 다 대표하는 지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프라와 나리과 파트너를 맺어서 만드는 FTSE 에프라 나리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시리즈가 맨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는 인덱스이고요. 저희가 이 인덱스를 만들 때에는 저희의 산업 분류 기준에 부동산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프라와 나리시 정하는 기준도 통과해야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리츠라는 비이클 자체가 실제로 임대 수익에서 어느 정도 75% 이상이 임대 수익에서 발생을 하고 기초 자산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FTSE 나리 US Real Estate Index라고 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좀 더 특화된 인덱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가운데 있는 FTSE EPRA 나리 그린 인덱스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ESG가 점점 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오파이라는 다른 데이터 업체와 파트너를 또 맺어서 결국은 4자 업체가 되는 건데요. FTSE 러셀, 에프라나릿, 그리고 지오파이라는 이 네 군데의 회사가 함께 만드는 좀 더 ESG에 특화된 그런 리츠들만을 가지고 만든 인덱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인덱스를 활용해서 패시브 자금이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테이블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FTSE 에프라나릿이라는 인덱스와 이 에프라나릿은 좀 더 글로벌한 유니버스인 거고요. 그리고 FTSE 나릿이라는 인덱스는 이제 저희 북미 시장만 중점적으로 보는 인덱스인데 이 두 가지 인덱스를 보았을 때 약 3,200억 정도의 미화로 3,200억 정도의 자금이 저희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 그중에 패시브 자금만 740억 정도에 해당하고 그중에 또 ETF로 상장이 되어서 기관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약 18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의 역할이 홍콩에 있으면서 홍콩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담당하는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특히 2022년도 상반기에 본 투자 트렌드는 정말 리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테마형 ETF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리고 대체 자산에 하고자 하는 수요는 높아지고 있고 반면 이제 앞으로의 향후 아웃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유동성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과 보험사들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저희가 현재 저희 지수를 활용한 ETF 상장도 준비 중이고 여러모로 여러 가지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커스텀 인덱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향후 한동안은 굉장히 핫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주식을 구성할 때에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FTSE 글로벌 에쿼티 인덱스라고 해서 전체 주식 유니버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비타가 75% 이상의 에비타가 부동산 투자 활동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니셜 유니버스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FTSE 러셀이 원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맞춰야 하고 시가총액도 맞춰야 하고 유동 비율 등 여러 가지 좀 더 테크니컬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저희의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에프라와 나릿 같은 경우에는 그 리츠가 영문 보고서를 얼마나 또 자세하고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실제로 그 기초자산들에서 나오는 에비타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와 에프라나릿의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FTSE 에프라나릿 글로벌 인덱스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인덱스 트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세부 방법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의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인덱스를 구성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기준으로 유럽 그리고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론은 저희가 정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맞췄을 경우에는 FTSE 에프라나릿 디벨롭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라면 FTSE 에프라나릿 이머징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경쟁사인 MSCI하고 달리 한국을 선진국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상장된 리츠가 기초자산이 또 역시나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FTSE 에프라나릿 디벨롭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로 편입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기에 통과한 ESR 캔다스퀘어와 그 다음에 2분기에 통과한 롯데 리츠의 경우 둘 다 포함되신 인덱스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FTSE 에프라나릿 디벨롭 인덱스, 선진국 인덱스, 그 다음에 디벨롭 X 유럽 인덱스, 유럽을 제외한 선진국 인덱스, 그 다음에 디벨롭 X 노트 아메리카 인덱스라고 해서 북미 지역을 제외한 선진국 인덱스,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인덱스와 퓨어 아시아 인덱스라고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이런 인덱스까지 해서 총 5개의 인덱스 시리즈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인덱스가 단순히 리츠를 포함하느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각각의 리츠를 또 섹터에 따라서 분류를 다 다르게 하고 있고요.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뭐 오피스, 리테일, 레지던셜, 인더스트리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새로 떠오르고 있는 뭐 셀프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이런 곳들도 다 포함해서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리츠를 구분할 때에 단순히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 것인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초자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보는 추가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의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유럽이나 아니면 FTSE FNR이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에서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구성 종목이 약 28%를 유럽 안에서는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초 자산을 보게 되면 영국에 기초한 자산, 영국에 위치한 자산은 약 18%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팬 유러피안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이나 아니면 펀드레이징 하는 측면에서 영국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장은 영국에 되었으나 실제로 기초자산은 영국에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런 것까지도 기초자산의 위치 그리고 섹터까지 모두 다 저희가 트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각각 국가별로 어떤 국가들이 실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있느냐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디벨롭트라는 이제 선진국 지수 안에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글로벌 인덱스 안에서 각 국가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인데요. 회색으로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저희 선진국 인덱스입니다. 선진국 인덱스 안에서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 그리고 홍콩의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인덱스는 저희가 청록색으로 표시된 것인데 역시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필리핀,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섹터별 분류 방법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선진국에서는 좀 더 이제 diversified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인 니치나 아니면 레지던셜, 인더스트리얼 등이 많이 있고요.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추이를 보이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ESR 캔달스퀘어의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과 약간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리테일이나 오피스 위주의 리츠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새로운 시장 상황을 반영한 리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가장 큰 두 가지 트렌드는 일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혹은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리츠들이 점점 빠르게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라고 해서 요즘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커머스의 성장과 동시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인더스트리얼이나 셀프 스토리지 이런 곳들이 또 각광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하나의 방법론에 근거해서 계속 지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지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섹터들도 다 리츠 인덱스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이커머스와 함께 여태까지 섹터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약 9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구성을 보시게 되면 오피스와 리테일이 약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9%밖에 차지하지 못하던 이커머스 관련한 섹터들, 인프라스트럭처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얼이 9%밖에 안 됐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32%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니치 섹터가 아니라 주력 섹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새로운 섹터들이 가져오는 투자 측면에서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변화와 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테크놀로지 관련한 섹터들이
점점 더 리츠에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면 약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조금 생소한 용어가 아닐까 싶으신데 RORI, 로리 섹터라는 것은 이제 Residential, Office, Retail, Industrial이라고 해서 아주 전통적인 섹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리 섹터와 테크 섹터를 비교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는 새로 등장한 테크 섹터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뭐랄까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리츠가 다가오고 있고 분산 투자 효과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이유가 변동성으로 보았을 때에는 로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즉 월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약 13.8%인데 테크 섹터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14.7%로 살짝 높습니다. 변동성은 좀 더 높은데 기존의 전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이런 테크 섹터들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12.8%로 떨어지고 수익률은 그 중간 정도 값에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부동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전통 자산의 이런 테크 섹터들 리츠의 뭐랄까요, 구성 종목 비중을 높임으로써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변동성은 낮추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 방향으로 점점 더 기존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이러한 리츠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최근에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에서 더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섹터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FTSE US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시리즈에서만 존재하던 인프라스트럭처 리츠와 팀버 리츠가 저희의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익스텐디드 인덱스 시리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덱스 안에서는 마지막 좀 하단에 있는 인덱스 5가지의 종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글로벌 익스텐디드 인덱스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세부 인덱스를 만드는데 조금 뭐랄까요, 아주 특이한 인덱스 하나는 FTSE EFRANARI Developed Extended X Office, X Retail, X Lodging 인덱스입니다. 저희가 워낙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가 오피스와 리테일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던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투자를 집행하고자 하는 연기금이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피스와 리테일을 더 이상 추가로 집행할 플랜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스텀으로 오피스와 리테일을 제외한 좀 더 새로운 섹터들의 포커스를 둔 그런 리츠 인덱스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가장 파란색으로 가장 밑에 있는 수익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조한 인덱스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FTSE EFRANARI 글로벌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버 리츠와 인프라스트럭처 리츠를 합친 좀 더 새로운 버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익스텐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수익률 표이고요. 역시 아무래도 최근에 수익률을 견인한 이런 sek터들이 전통 섹터보다는 새로 각광받고 있는 니치 섹터들이다 보니까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에서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일단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실은 이게 좀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그 한국 리츠의 이제에 대한 평가, 이제 상장돼 있는 이제 시가 평가 부분이 이제 대형 리츠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 그 추세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대출 이자 상승과 아까 우리 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어떤 이런 비용의 증가와 이제 수입의 이런 그 격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되는데. 과거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리츠 시장에서 이런 금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상승했을 때의 이제 리츠 주가의 흐름과 그 회복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준비된 건 아니어서 직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지금 리서치 팀에서도 가장 핫한 토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고 또 인플레 컨선은 있고 그렇다면 리츠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사실 전례 없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금 리서치 팀하고 어제도 콜을 한참 했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딱 어떤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업데이트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한 건 예를 들면 코로나처럼 약간 마켓에 블랙스완이 있었을 때에 주식시장 대비 리츠 시장은 얼마나 더 리질리언트 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리츠 시장이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충격에 덜 영향을 받고 또 리커버리도 훨씬 더 잘 되는 상황이기는 했으나 이번 금리 상승 관련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오피셜리 나온 리서치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팔로우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 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장표 29쪽에 eligible property 섹터가 새로 들어가면서 인프라스트럭처와 팀버리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편입된 들어간 특별한 배경이나 뭐 이유 이런 게 있나요? 더불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 팀버리츠나 인프라스트럭처 리츠가 편입될 만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리츠하고 팀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아까 진행을 하면서 슬라이드 31페이지를 스킵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슬라이드 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메리칸 타워 콥, 그다음에 뭐 크라운 캐슬 등등을 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상당한 리츠이나 US 리츠에만 인덱스에만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던 섹터였습니다. 근데 일단 이 섹터 자체가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프라만 담고 있는 리츠가 많지는 않지만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도 점점 그 섹터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켓 컨설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의 서베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글로벌 익스텐드 시리즈로 런칭을 하고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커미티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제공하고 있는 지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에쿼티 포션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들과 그 다음에 파이낸싱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을 다 합쳐서 만든 블렌드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투자자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진화하는 지수사업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출 포션에 대한 벤치마킹 니즈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 니즈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섹터를 리츠 인덱스에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블렌드 인덱스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다 자세히 이해를 못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ESG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보영 이사님께서도 이제 ESG 지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제재들 때문에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츠라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 관련된 회사이고 그 자산 규모가 한 2조 4천 때문에 사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물류업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과 그다음에 전략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좀 예전부터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ESG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표님, 캔다스퀘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저희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ESG 앵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런칭하게 된 것도 일본에서 J리츠 중에서 저희의 그린 리츠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블랙락과 함께 일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 그린 리츠 인덱스는 저희가 보게 되는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이 첫 번째는 그린 빌딩 서티피케이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즈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는가 그리고
평당, 예를 들면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등등의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GeoFi라는 다른 데이터 벤더를 통해서 이제 그걸 더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S와 G는 사실 리치에 있어서는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ESG 인덱스를 리치에서는 발간하지 않고 있지만 ESR처럼 실제로 그 모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S와 G에서 측면에서도 또 다른 평가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의 ESG 인덱스는 FTSE4Good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S와 G도 리치에 있어서 현실 가능한 앵글이 생긴다면 할 수 있는 플랜을 찾아보고자 저희가 리서치 파이프라인 미팅할 때 항상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